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악의 폭우 피해를 입은 구례의 한 마을 주민들은 그야말로 몸만 남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돌아갈 집은 부서져 버렸고 살림살이는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농사도 다 망쳐버렸고 애써 구조한 소들도 하나둘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공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구례 양정마을. 마을 입구부터 부서지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 집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주민들은 무너진 집터에서 살림살이를 건지기 위해 잔해를 뒤집니다. 우리 결혼 사진도 저렇게 다 망가져버려. 수해로 반쯤 부서진 집이 완전히 철거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안 치우지. 막 부숴내는 거예요. 앉아 이거 포장 치고 살아야지. 그냥 어디 갈 데도 없고 학교 가갖고도 못 살아. 소가 올라갔던 집도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소가 올라가 있던 집입니다. 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집 이곳저곳은 뜯겨진 상태입니다. 110여 가구가 사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주택 10여 채는 완전히 무너졌고 나머지 집들도 안전 진단을 거쳐야만 살 수 있습니다. 저쪽 한쪽 벽은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포크닝에 들어가지. 제가 못 들어가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집도 아마 이게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받아보고 하면 아마 허물고 다시 짓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주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생계 수단이었던 소 대부분이 죽거나 빗물에 떠내려가 버렸고 한 해 농사도 망쳤습니다. 그거 저 발자국이 전부 소발자국이라고. 말하자면 서울서 수영으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갖고 이제 지도 살려고 벌 부는 거예요, 발을. 그나마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소들도 계속 폐사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개체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물에 잠겼고 했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하루에 지금 살아있는 개체들 중에 한 마리에서 한 3마리 정도 지속적으로 폐사가 있는 걸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집도 소도 한 해 농사도 모두 잃은 구례군 주민들.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서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공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격적으로 구례를 방문해 기록적인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수해 현장을 찾아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구례 읍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일체 의전을 생략한 문 대통령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주민들에게 함께 힘내자고 응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홍수로 둑이 터진 서시천 제방도 둘러봤습니다. 복구 중인 현장을 지켜보며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처참하게 파괴되고 삶의 터전마저 잃어버린 주민들을 위해 문 대통령은 기준을 따질 필요도 없다며 신속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계획을 계산 안 해봐도 눈으로만 봐도 특별 재난 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홍수 피해를 입은 호남을 연이어 찾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일손을 지원한 데 이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15년 넘게 제자리인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지침을 어떻게든 바꿔놔야 그래야 그 현장에 있는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적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야 정당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신속한 수해 복구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곧바로 뒷받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인명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쓰레기를 남겼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구례는 쏟아지는 폐기물이 산처럼 쌓였고 광주에선 폐기물 처리업체마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례군 광이면 산중턱에 거대한 폐기물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줄줄이 늘어선 대형 트럭들이 폐기물을 바닥에 쏟아냅니다. 모두 구례군 수해 현장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구례군에서는 2,600여 톤의 폐기물이 나왔지만 받아줄 곳이 없어 분류는커녕 야정만 해두는 상황입니다. 그냥 쓰레기 온 천지가 쓰레기지. 뜯어놓은 것 속에서 물도 안 나오지. 너무 힘들어요.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 왕복 8차선 도로가 물에 잠겼던 광주 북부에 폐기물이 모이는 한 업체. 폐기물 파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수거 차량이 내려놓는 폐기물 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한켠에는 보시는 것처럼 키보다 훨씬 높게 침대들이 가득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쪽 차량에는 아직 내리지도 못한 가구며 폐기물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양이 공장에서 나온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무겁고 찌개차 같은 거 장비가 도움이 돼야지 이거 사람으로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침수 피해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폐기물 처리 업체도 있습니다. 광주 서구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루 13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공장 가동까진 한 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수거는 할 수 있는데 처리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폐기물들의 종착지인 광주와 나주 등 위생 매립장들도 연장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가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처리되는 게 맞지만 폐기물이 워낙 많고 감염 우려까지 있어 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현 상황에서 따로 쓰레기를 모아놓을 만한 적시장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까지 광주 전남에서 수해로 발생한 폐기물은 모두 9천여 톤. 아직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도 있어 폐기물 대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손 전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매입 논란에 휩싸인 건 지난해 초. 검찰은 지난해 6월 손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손 전 의원은 무죄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갑니다. 검찰은 목포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차명을 쓰고 국회의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며 2달 전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매매대금 등 비용을 손 전 의원이 부담했고 게스트하우스 건물 운영 주체도 사실상 손 전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 문건도 재판부는 비밀성을 인정했습니다. 명의 신탁도 아니고 보안 자료도 아니라는 손 전 의원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유죄 판단을 내리셨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그동안에 주장해온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을 받아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스스로를 추천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공시설을 이용한 시민의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공무원도 감사에 적발됐는데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고발합니다. 여수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로부터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되자 A씨는 전라남도에 자신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습니다. 도지사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돼 표창을 신청할 자격조차 없었지만 A씨는 자신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해 정해진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적 조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심사 대상에 오른 A씨는 일주일 만에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고 이를 이유로 감봉 대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여수시의 체육시설입니다. 이곳을 관리하던 일부 직원들은 이용객들이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나 동료 앞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렇게 부정 발급된 현금 영수증은 630여 건, 금액은 3,500여만 원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새로운 결제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결제를 먼저 하고 예약을 완료하게끔 홈페이지 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하고 현금, 우리 돈은 전혀 다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게임장 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성인 게임장이 들어설 수 없는 주거지역에 영업 허가를 내줬고 보건소 관계자들도 간호사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와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도 모자라 지원자 60여 명에 대한 면접 평가표를 분실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지난 2015년 광주 환경공단 사업수주 명목으로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800만 원을 받고 승진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2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대석 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되는데 서 청장은 즉각 항소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지난 2월 광주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확진자 가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에서 15,000여 가구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마감되지만 현재까지 61만여 가구 가운데 97.4%가 지원금을 받은 반면 15,000여 가구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미신청 가구가 오는 24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오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광주시가 관광과 문화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8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고사위기에 있는 500여 개 여행업계에 업체당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문화예술단체 300곳에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에도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체육시설에는 70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1,500여 단체와 업체에 21억 원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7차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1,769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해 광주 소방학교에 시설 격리 중이던 내국인 6명이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은 국내 기업 해외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이들로 알려졌고 이로써 광주 코로나 확진자는 216명이 됐습니다.